갈아타기를 준비 중인데 어느 곳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 매물도 꾸준히 찾아보고 호갱노노를 통해서 어느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임장도 실제로 다녀봐야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직장 다니느라 지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해서 임장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바쁘고 임장을 자주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지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분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서울 25개구 전역을 돌아다녀 봤고요. 100만 보 이상 걸으면서 단지 내부를 다 들어가 보고 동서남북 주변도 모두 제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서울 아파트 500세대 이상 785개소의 시세, 매물량, 거래지표 등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단지별 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대문구 용두동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동대문구 용두동에 다녀와 봤고요. 전체적인 동의 입지와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별 평당가 순위와 저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동의 위치를 보면요. 주변으로 신설동, 성북구 보문동, 제기동, 전농동, 답심리동, 마장동, 왕십리 도선동과 인접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일대에서 용두동의 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자리 같은 경우 마장동이 도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래량 보시면 답심리동이 이 일대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당가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용두, 마장, 전농, 답심리, 보문신설, 청량리, 제기동 순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D 지도 보면서 용두동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위치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우선 여기 정량리역이 있을 스카이 L65 아파트와 바로 붙어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청량역은 강북권 교통의 메카로 향후에 GTX B, C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현재도 수인분당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다양한 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기동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동대문구청 옆에 동대문구청 사거리에 지선이긴 하지만 2호선 또 용두역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인근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고 먹자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여기 왼쪽으로 신설동에 풍물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 제기동역 위쪽으로 오른편으로 해서 여기 한의원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약재를 판매하는 이 경동시장부터 해서 여기에 이제 정량리 농수산물시장 그리고 그 옆에 통닭골목도 있고요. 또 청량리 쪽으로 가서 청량리 먹자골목도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를 끼고 청량리 수산물시장도 위치해 있어서 시장 일대로 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 한의원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제기동역 아이파크 아파트가 재건축에 진행 중이고 얼마 전에 분양까지 완료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에 정비구역이 조금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초기 단계인 곳들도 있고요. 세대수가 적은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을 제외하고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먼저 용두 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 여기 해링턴 플레이스 왼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 61층 규모 699세대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용두 1 도시환경정비구역 제5지구 보실 텐데요. 바로 용두 1구역 공공재개발 부지 바로 옆에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693세대 최고 18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두동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두동은요, 좌측으로는 신설동과 경계로 있으면서 성북천이 흐르고 있고요.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성북구 안암동이 있어서요. 고려대학교가 인접해 있고 모두의 거리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경의중앙선 지상철 라인 그리고 용두동 가운데 라인으로 이렇게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릉천이 또 조그맣게 흐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또 이렇게 또 청계천이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파트하고 학교 위치를 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용두동 일대는 전체적으로 평지 구간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롯데캐슬 스카이 L6 아파트 왼편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2개소 청량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과 해링턴 플레이스 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아직 지정 초기 단계인 용두 구역이 하나 여기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캐슬 피렌체 레미안 허브리츠 용두 두산 위브 단지가 이어져 있는 모습, 또 여기 용두역이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구축단지인 신동아 아파트,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아파트, 그리고 청계천 라인으로 해서요 오피스텔 건물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용두동에서 유일한 용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레미안 엘리니티 용두 롯데캐슬 리치 아파트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주요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아파트 500개소 이상으로 해서 5개의 단지를 추려봤고요. 단지별로 비교를 해보았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별로 거래량,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고요. 레미안 허브리츠 아파트가 매매 거래량과 매매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 거래량과 전세 비율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매물량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가장 매물량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동대문구 용두동 단지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의 단지는 용두 5구역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을 통해서 2021년 준공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82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구 타입이 주 평형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신설동역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멀진 않은데 용두초가 배정초고 대광중이 배정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동대문구 용두동 학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 아닌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 접근성은 누구나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다르게 해서 강남 그리고 시청 그리고 여의도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근 인프라 현황도 한번 보시면 주변의 상권이 생각보다 빈약합니다. 상가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래된 철물점, 모터점, 철강점 이런 곳들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 내부는 신축 단지답게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주변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에 성북천이 위치해 있는 모습, 산책로가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건너편은 신설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쪽 편은 조용하고 한산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상가, 철물점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오른편에 청계천이 위치해 있고 다리를 통해서 건너면 바로 왕십리 뉴타운 텐즈일 1단지와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신동아 아파트는 1992년도 4월에 분양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994년에 준공이 나고 772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31평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역과 신설동역의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센포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용두초가 배정초고 대광중이 배정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시청,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봤고요. 인근 인프라 현황도 보시면 단지 왼쪽 위쪽으로 해서 오래된 상가동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위쪽 대로변으로 해서 철물점, 모터점, 철강점 이런 곳들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 내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 모습은 이렇게 오래된 상가들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구간은 철물점, 철제점 같은 오래된 상권도 위치해 있었고요. 위쪽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웬만한 주변 상권이 다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대로변 천호대로에는 금속점, 철강점 등이 상당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모습인데요. 주택단지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미안 허브리치 단지는 용두 5구역으로 200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을 통해서 2021년 준공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823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구 타입이 주 병영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용두역 초역세권, 제기동역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제기동역에 또 동북선 호재가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 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두초가 배정초고 성일중이 배정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 시청,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봤고요. 또 인근 인프라 현황도 보시면 대로변 제기동역 인근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오른쪽에 홈플러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내부는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단지 주변 모습도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에 정릉천이 위치해 있는 모습, 산책로가 조성이 잘 되어 있고 위쪽 편은 롯데캐슬 피렌체 단지가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편 모습 보시면 멀리 태극기 문양이 있는 건물 동의보감타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편 대로변 건너서 홈플러스가 있고 동대문구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홈플러스 건물이 2026년 6월까지 운영하고 폐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공연장까지 해서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사진 보시면요. 바로 용두역 1번 출구의 모습, 그 건너편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아파트는 2014년도 동부 청과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2022년 준공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15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동대문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이고요. 마천루 단지
단지로 만들려고 했던 곳인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뒤로 미뤄졌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36평이 주평형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청량리역 및 용두역 그리고 동북선 제기동역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답초가 배정초고 청일중이 배정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답초에서 스쿨버스가 와서 등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시청,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봤고요. 그리고 인근 인프라 현황도 보시면 이 일대로에서 수산시장, 청가물시장도 있고 주변 곳곳으로 주상복합단지의 상가동들도 다소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라시엘 단지에 있는 상가도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의 내부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동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청량리 수산시장도 다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은 그라시엘 공원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모습도 이렇게 보시고 아직도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아파트는 200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용두 6구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2년 준공된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04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신설동역 및 제기동역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동북선 제기동역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고려대학교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 안암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종암초가 배정초고 대광중이 배정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시청, 여의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 봤고요. 인근 인프라 현황도 보시면 단지 아래쪽하고 오른쪽 편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좀 오래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조금만 올라가면 고려대 쪽에 모두의 거리에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내부의 쾌적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편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공원이 있고 오른쪽에 엘리니티 단지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위쪽도 되게 한산한 모습이고요. 오른편에 무학로 대로변 모습이고요. 왼편에 단지 내 상가가 그나마 조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단지 아래쪽에도 오래된 상가동들이 조금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단지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본격적으로 입지 순서를 보면요.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가 가장 높은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왕십리 뉴타운과 가장 가까운 입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왕십리 뉴타운의 생활권을 함께 누리는 단지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청계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단지면서 이제 입주 5년차를 맞이해서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당가를 유지하는 아파트는 레미안 엘리니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이제 점점 안정기를 형성하고 있는 4년차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설동역, 제기동역을 비롯해서 6호선 안암역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단지라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가격적인 부분에서 탄력을 받는 요소가 바로 청량리역과의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후 GTX-B, C, 신설 그리고 수인분당선 직결노선 호재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입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호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단지가 용두동 내에서는 바로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막 2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치고 나가는 초입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구축으로 접어들게 된 레미안 허브리츠 단지고요. 여기는 가장 큰 단점이 아파트 출입구를 나오자마자 2호선 용두역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그리고 1호선 제기동역과 주 동북선의 호재까지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큰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홈플러스 일대에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호재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단지 왼편으로 정릉천을 품고 있고 아래쪽으로 청계천 접근성도 좋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구축 단지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신동아 아파트가 평당가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입지적인 측면이 나쁘지는 않아서 추후에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면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단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022년 3월에 출범해서 사전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한 진척도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호도 순위를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를 따져서 평당가 순위를 매겨봤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나타내 봤는데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동대문구 용두동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울 전역에 걸쳐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들 지속적으로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